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근필 작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 대화 형식의 영상을 앞으로 한번 찍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름은 고민을 해보고 어제 또 제가 X에 좀 올려서 의견을 구해봤는데, 일단은 뭐, 가칭, 가제목이긴 하지만, 박근필의 인터뷰로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첫 이런 시도인 만큼 간략하게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뭐, 역시 트윗에도 남겼었지만은 어떤 일종의 계기가 있었어요.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자주 강조되고 언급되더라고요. 인터뷰의 중요성이라든지 인터뷰의 이점, 그래서 좋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결이 맞는 사람, 뭐 그러한 사람과 인터뷰를 다양하게 시도해봐라, 적극적으로 시도해봐라. 그러면은 얻는 게 분명히 많을 것이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제가 막 즐겨서 찾아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짬짬이 이제 틈날 때마다 어쨌든 유튜브를 저도 보긴 하는데 주로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 채널 위주로 보는데 그 채널들을 한번 분석 아닌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인터뷰 이런 포맷 형식의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 제가 인터뷰하는 그러한 형식을 되게 좋아하더라 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대화하는 모습을 또 좋아하는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뭐 인터뷰 대상으로 나온 인터뷰이겠죠. 대상으로 나온 그분이 하는 어떤 말,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귀담아 듣고 싶고, 만약에 좋은 말씀을 하면은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뭔가 그러한 제가 뭐 갈망, 갈구, 열망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렇게 채널을 제가 뭐 이렇게 소비자 내지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주최를 하고 좋은 사람들 제가 만나고 싶고 제가 대화하고 싶고 또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해서 내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요러한 이제 생각에 다다라 가지고, 한번 요렇게 진행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몇 회로 이어질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작이 8월 이상이라고,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처음 모시게 된 분은 제가 역시 사전에 미리 알려드렸지만은, 닉네임이죠. 활동명이 WY 파파님으로 지금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다방면으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그래서 WY 파파님을 모셔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뭐 진솔한 대화, 뭐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여러분이 알면은 좋을 내용, 뭐 그러한 것들 어쨌든 되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WY 파파님 일단은 모셨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필 예, 작가님,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Y 네, 파파님을 이렇게 SNS 온라인 활동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테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제 간략히 자기소개 같은 거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저는 이제 주로 블로그를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블아이 파파라고 하고요. 사실은 블로그 외에 총 7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네, 인스타, 스레드, X, 브런치, 유튜브, 그리고 이제 원고, 종이책을 쓰고 있는 과정. 플러스 하나를 더 한다면 강연까지, 네, 강의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섯 음, 손가락이라고 하는 60대 분들을 타겟으로, 신중년 분들 타겟으로 블로그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더블아이 파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해 주셨듯이 정말 누가 들으면 어? 할 정도로 다양한 다방면의 다양한 채널에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일단은 그 내용 뭐 차차 뒤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WY 파파님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푸사라고 하죠. 네, 프로필 네네. 사진은 아마 데일 카네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데일 카네기의 어떤 모습 그 인물을 푸사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연유 이유가 또 궁금했어요. 예. 아, 네네. 사실은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작년 6월 정도부터인데요. 음,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제 부하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블로그의 프로필은 웬만하면 인물 사진으로 하는 게 네, 실로드를 올려줄 수 음,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는 제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그때 읽고 있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좋았고, 네, 지금도 읽고 있고, 네, 그리고 인간관계론으로 이어지는, 네, 그 데일 카네기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분을 너무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네, 프로필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종의 뭐 롤모델 같은 걸로 봐도 네네네,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뭐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이어진 건데, 네, 이제 최근에는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이제 얼굴도 어떻게 보면은 공개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도 공개를 하신 셈이고, 그죠?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워낙 요즘 퍼스널 브랜딩이란 게 화두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WY 파파님의 얼굴이 공개된 이상 본인의 얼굴로 뭔가 이제 교체를 고려하거나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궁금해서요. 네네. 사실은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사실 저도 지금 중 강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도 뭐 얼굴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 제 얼굴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듣고 있어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하는 그 시점은 저희 종이책이 나오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아, 있고, 그 책이 네, 발간된다면, 네, 그때 제 프로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점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에는 조만간일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교체되는 시점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WY 파파님 활동 중에서 정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잠시 네, 언급이 됐지만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도 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취지나 계기로 이것이 만들어졌고 네네. 그래서 WY 파파님이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라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뭐 이루고자 하는 거 이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네. 아, 네. 사실은 블로그를 하면서 글을 잘 쓰고 싶었고,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자책도 한번 해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전자책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나눠줄 수 있는 게 강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저보다 팔로워를 더 많이 보유하신 분도 많고,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고명아님을 좋아하는데, 고명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그맨 모두가 유재석을 향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도 들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제가 지금 이제 고명아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당시에 비슷한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다수의 그 청중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저의 메시지를 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른들 응대하는 게 좀 편했어요. 좀 잘한다고도 그러면은 생각했고, 네. 어른들을 대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게 그냥 일종의 성격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여태까지 지금까지 WY 파파님이 해오시던 어떤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업무라는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차장에
주차장이 요즘 키오스크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키오스크에서 조금 헤매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좀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 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사실 어렵던데 제가 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라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즉, 일종의 본능, 본성 같은 거네요. 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게 좀 그렇게 있었어요. 우러나오게 되는. 네네네. 음, 그리고 제가 당시에 블로그를 하면서 소통했던 이웃분들이, 어, 처음에는 우리가 성별도 모르잖아요. 나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추측할 뿐인데, 음, 조금 알고 서로 이제 속내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60대가 많았고, 네,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 나 이분들하고 소통을 꽤 잘하네. 이분들도 나하고 좀 잘 맞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그 타겟으로 아, 나는 그 우리 좀 인터넷에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네, 온라인에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게 나의 방향과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었어요. 음, 조건이 60대가 넘어야 다섯 손가락의 우선순위가 1번이 되는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러한 강연이든 뭐든 어쨌든 주요 타겟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네네. 그거를, 어, 굳이 어떠한 연유에 있어서 소위 말해 시니어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네네. 연령이 있으신 분으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 왜냐면은 보통은 좀 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이라든지 뭐 3, 40대 이런 층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타겟층을 잡고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 어떠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니어층으로 타겟층을 잡았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뭔가 틈새 시장 같은 분석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었었고, 다음으로는 그냥 WF 파파님 뭔가 본능이라든지 본성, 예, 성격,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냥 어쨌든 욕구, 의지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결합이 돼서 네.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네네네. 사실 60대분만으로 구성된 그룹은 아니긴 한데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아, 70대도 그래요? 있고 네, 있는데 이제 음. 주로 60대 분들이 있죠. 아, 저는 네, 정말 구성비가 말 네네. 그대로 칼같이 뭐 네. 60세 밑은 전혀 예를 들어서 뭐 가입이든 뭔가 이렇게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죠? 네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제가 5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네네. 했을 때 5명이 모두 다 60대 분들이라면 음, 다른 분들의 지원을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음, 미루기도 하고요. 음, 꼭 중에서 제가 그 처음에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40대, 3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경력 단절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육아하면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사실 근로 치유를 받는 분을 제가 이웃분 중에서도 많이 배웠고. 음, 그래서 60대가 아닌 다음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음, 40대, 50대 분들도 비중으로 따지자면 한 30% 정도 될까요? 네, 있고요. 어, 네, 나머지는 생각보다 꽤 60대 되네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종의 시니어분이 우선순위는 네네네, 맞지만은 우선순위입니다. 밑에도, 예, 밑에 연령층도 가능은 하다. 네, 그리고 이게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선순환인 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괜찮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최대한 말을 줄여야 돼요. 근데 아, 오늘은 네.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WI 파파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제 말이 어떻게 좀 제 취지보다 네네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터뷰인 WI 파파님이 말씀이 훨씬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전혀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예. 네. 제가 60대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때로는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받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받는다는 이거를 건, 네.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고 아, 싶었었어요. 그래요? 예, 다섯 손가락 이걸 하면서 네네. 어떤 거를 얻으시는지, 예, 이거를 네네네.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작가님이나 저나 이제 40대인데 이 나이대에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뭐 조급함, 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불안함. 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시기를 다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음, 60대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의 40대는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겪고 있는 파파님의 어려움 그리고 조급함 이런 것들이 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나갈 것들이고 그리고 충분히 내 감정을 인정해줘도 된다라는 치유의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음, 글로도 글에서 얻는 네, 그런 인생의 해안 같은 게 엄청 많고 제가 그 우리 멤버들 중에 40대도 있고 네, 30대는 없고 40대, 50대가 있는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60대 분들과 또는 싱싱고님은 70대인데 70대 분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연령비가 60대, 70대. 그리고 저는 표현을 현실과 글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실의 60대 분들은 뭐 죄송하게도 제가 생각하는 현실의 60대 분들은 소위 꼰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 직장의 60대 분들은 거의 책상의 끝에 계시기 때문에 대화도 쉽지 않고 그분들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만나는 60대 분들은 너무 달라요. 너무 음, 달라서 그분들의 온화함, 그리고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의 글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묻어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거 좀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좀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안 맞아요. 네. 저는 사실 혼나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글을 쓰면서, 네, 음, 그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감동과 치유만 받아도 내 감정을 다독이고 싶은데, 음, 음, 여기에서 어떤 훈계나 혼나고 싶어서 오는 분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표현을 좀 그렇게, 네, 온화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60대 분들이 보통 다 그러세요. 음, 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네.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말씀을 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음, 거기에서 얻는, 그건 저의 몫이잖아요. 이분들의 그렇죠.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하시는 60대 음, 분들의 삶과 그 말씀이에요. 60대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의 60대도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질문의 공감을 같은 그룹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네. 음.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는 거네요. 네네네. 그분들의 정말 그래요. 연륜, 경륜, 경험, 산체험,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뭐 현실과 그 세상을 분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확률상 그죠? 네. 한번 걸러지고 필터링이 된 글을 쓰겠다고 이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분들로 한번 필터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거에 관심이라든지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더 유하거나 유연하거나 온화하거나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꼰대 기질이 확률이 적겠죠. 그죠? 네네네. 맞아요. 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배우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그죠?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분들의 뭐 말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이제 삶도 보일 테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상상을 하게 되고, 나의 50대, 60대도 저럴까? 예를 들어, 그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정말 닮고 싶거나, 뭔가 배우고 싶거나, 어쨌든 워너비 같은 모습이, 인 분도 계실 텐데, 네네. 그러면, 나도 저 나이 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더 뭔가 그거를 그렇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고, 일종의
여러 가지 선선함이 있겠다, 그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분들하고 일종의 뭐 글쓰기, 강연, 온라인 줌 이런 거 말고도 뭐랄까 약간은 좀 더 사적일 수 있는 그런 뭐 대화라든지 그러한 시간도 갖나요? 음,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건 없는데, 뭐 1대1 단톡 같은 건, 1대1 채팅 같은 음, 거는 네, 네. 가끔 하죠. 어, 그래서 네, 뭐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 그분들의 어려움도 이야기해 주시기도 음, 하고, 네, 어, 그런 그러면 소통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밀감이 어느 정도 좀 두텁겠다, 그죠? 많이 두텁죠. 네, 정말 아마 네, 많이 두터워요. 우리는 그냥 네. 블로그에서의 그냥 서로 뭐 서로 이웃 그 정도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다섯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음, 다른 다수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얻는 것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음, 소통을 저는 형식적으로 사실 하질 않아요. 블로그에 소통을 댓글의 소통을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소통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음, 그때 본질의 글을 더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음, 하시고 저는 그 말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이 지금 확고하다라는 말씀도 드리진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의 유연함을 인정하거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확실함은 댓글의 진정성이에요. 댓글의 진정성은 그 사람의 글을 깊이 공감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1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딱 자랑할 수 있는 지표가 두 가지인데 저의 체류 시간, 블로그의 체류 시간 저는 3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재방문율이 30% 후반 정도는 꾸준히 나와요. 그게 아주 많은 일방문자, 뭐 1000명이 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저한테 오시는 또는 제가 소통하는 분들은 글을 형식적으로 소통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또 받기도 하고 저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순간에 며칠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섯 손가락이라는 또 하나의 발전된 집단으로 이어졌게 되었고 그 블로그의 기본 댓글의 소통의 과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섯 손가락으로 또 만나게 되는 거고 제가 지나고 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수가 끝나면서 그분들과 단절하지 않았어요. 1기부터 지금 9기까지 오고 있는 와중에 1기분들 9기까지 다 같은 우리 그룹방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 기수 한 기수 분들이 올 때마다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같은 공감대, 다 같은 강의를 들었고, 다 비슷한 결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 유대나 끈끈함이 생각보다 꽤 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음, 하고,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만남을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혹시 제주 모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가 오늘 또 파파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오랜만에 또 파파님 어저께 블로그에 방문해서 여러 글들을 또 찬찬히 읽었어요. 네네네. 딱 보니까 그 제주 모임이라는 그 내용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 되게 단순한 대단하다. 기획으로, 네, 단순한 기획으로 출발을 했는데, 음, 1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5명을 모집했는데, 그때는 처음 시작을 했고, 사실 5명 모집했는데 4명이 왔어요. 다 음, 오신 분이 4분이었어요. 그때는 뭐, 사실은 성비도 고려하지 않았고, 네, 음, 나이도 고려하지 않은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음. 5명을 모집하는데 4명이 왔으면 이 한 명이 더 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이 4분으로 출발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당시에는 솔직하게. 저도 고민을 심각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 그런데 사실 그냥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네, 되게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그때 저라는 사람도 몰랐을 때
그때도 이웃분 덕을 봤죠. 엄마의 브랜딩님이, 음, 더블아이 파파님이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아는 더블아이 파파님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 주신 그분이 이제 얼릉너머님이라는 일기의 네, 이웃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60대시고, 그분이 이제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일기 분들이. 음, 나머지 분들이 40대였거든요. 네, 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기가 구성이 되었고, 일기가 수료할 때 저희가 꽤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한 10기까지 가면, 아니면 나중에 음, 한 100명 정도 되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얼룩너머님 제주도에 계시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만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얼른 제주도에 계셔서. 네네. 그런데 진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된 거고, 100명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럼 한 50명 되면 모이죠? 라고 했던 게 이제 10기였어요. 10기가 음, 되면 50명이 되니까, 물론 50분이 모두 다 참석하시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상징적인 기준을 10기로 두고, 그때 되면 한번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를 오프라인에서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야, 온라인의 인맥, 관계,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네네네. 참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온라인 안에서만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뭐 현생이라고 해야 되나? 오프라인에서도 그게 확장되고 이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러기는 또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몸소 이렇게 뭔가 좋은 선례로 또 보여주시는 WI 파파님 보니까 저도 또 뭔가 자극도 받고, 또 다양한 또 고민을 동원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어쨌든, 네. 이게 음, 브랜딩이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브랜딩이 진짜 브랜딩이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섯 손가락이라는 네이밍을 제가 짓긴 했지만 다섯 손가락이 이제 다른 분들도 다섯 손가락이라는 멤버가 아닌 분들도 다섯 손가락을 막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사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분의 글에서 그렇게 해놨어 보고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더브라이 파파님의 다섯 손가락을 못 들어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더 이 무게감에 책임감도 느끼지만 그리고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음에 하나의 또 브랜딩을 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제 소개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다섯 손가락이란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니까 네, 그렇겠다, 그죠. 네, 이렇게 이어온 것 같아요. 예,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정말 다섯 손가락의 활동을 가장 상위에 둬도 이상하지 않을 법하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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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장 뭐 애정하시기도 할 테고, 뭔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 뭔가 배분도 그쪽에 가장 많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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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저도 또 공감을 했던 게, 뭐 매일 저도 뭐 WI 파파님 블로그에 가서 글을 읽거나 댓글을 읽지 못하지만은 가끔씩, 그리고 어제도 쭉 둘러봤지만 늘 공감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느꼈던 건 WI 파파님 글에 댓글이 한두 개 달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수십 개에서 엄청 많이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에 대댓글을 정말 보면은 파파님이 달아주신 대댓글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달아주신 댓글이 없어요. 하나하나 정말 정성 들여서 웬만한 다른 사람이 보면 글처럼 그냥 댓글을 다시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다시 제 방문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죠. 말 그대로 정성, 진심은 통한다. 네, 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감 개수도 정말 많으시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는 이유가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뭔가 소위 말하는 뭐 팬덤이라면 팬덤이고 이게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거는 말이 쉽지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투입이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엄청난 시간 투입이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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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 자체가
여기서 또 이어지는 질문이,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해요. 예, 그렇게 네네네. 댓글을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다는 시간을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 빼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틈틈이 달아주시는 건지, 예, 시간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본적인 루틴이 좀 있어요. 뭐, 블로그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SNS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독서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댓글을 써요. 어, 제가 사실 답방이라고 표현하는, 그죠? 저한테 오셨던 분한테 답방을 가는 걸 100% 하지를 못해요. 그것까지 그러기에는 100% 시간이 너무 하시면, 많이 그러면 들고, 정말 시간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의 글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답방을 못 가는 미안한 마음까지 담아서, 어, 이 글만 읽어도 저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많이 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때로는 사실 좀 무겁기도 하죠. 무겁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할 일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댓글이 좀 많이 달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시간 투여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답글을 적고 있는 저의 입꼬리가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 음, 글을 적으면서 쓰고 있는 저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짓지 않아도 음, 제가 스스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직장에서 댓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사실 몰래 몰래 그럴 하는 수 있죠. 건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데 그냥 피식피식 웃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모니터 밑으로 얼굴을 숨겨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눈치를 받으면서 글을 쓰면 진중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구분을 저는 좀 몰아서 하려고 하는 음, 편이고 뭐 사실 자투리 시간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 뭐 사실 신호 대기 중에 글 한 편 보면서 그때 집중해놓고 댓글 못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빨리 쓰는 네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또 어제 블로그 글 중에서 기억나는 게 사업, 직장을 한번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셨다가 사업을 접으시고 이제 지금 현 직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떤 연유 때문에 퇴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게 되셨고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직장인이 되신 거를 일종의 어떤 흐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년 정도 직장 한 생활을 직장에서 하다가 네네네 하다가 음 사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음, 어려워져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나와서 사업을 하든지 음, 아니면 이직을 하든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 그때 그냥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했던 일의 사업성을 이어서 할 수 있어서 자신감 있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죠. 잘 안 된 게 뭐 첫 번째는 저의 이유가 가장 컸고 제가 하는 일과 직장에서 했던 일이 달랐어요. 음, 그게 저의 일이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됐고, 그리고 마침 그때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사업을 딱 시작하고 한 2달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어, 코로나가 왔고, 그래도 버티고 버티고 2년 정도를 버텨서 버텼는데, 근데 뭐 그때도 마이너스였죠. 그때 버티다가, 음, 이제 안 되겠다.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시간을 쓰는데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사업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접고 나니까 한 2달 있다가 또 코로나 종식을 알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근데 현실은 또 제가 아이들 2명을 키워야 했고,
또 아내도 있고, 가장이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장선으로 일을 다시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전보다는 대우가 좋지 못했고, 네,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저 안에서 번뇌가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진짜 이렇게 괴롭게 일을 해야 돼? 너 이거 진짜 안 아, 맞는 것 같은데? 저랑 라는 비슷하네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사실 글을 쓰면서 이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닌데, 사실 직장 생활 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의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기한을 음, 정해놓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네, 기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음,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이 뭐 가까운데 그 시점이 되면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 시점에 뭐 휴직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시점에 이직을 할 건지 네 아니면 그 시점에 정말 이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될 건지 네 그런 선택 지점이 약간 저한테도 멀지 않게 남아 어, 있는 것 같고, 돌이켜보면은 사업을 했고, 사업을 망했고, 직장에서 나왔고, 다시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에서 끼워 맞추면 제가 요즘에 역순으로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끼워 맞춰보면, 아, 그래, 결국 너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이 다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좋게,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정신 승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럴 거라고 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묘하게 저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도. 음, 묘하게. 그러니까 파파님과 이제 연령대도 비슷하고, 뭔가 지금 말씀하신 흐름이, 저도 제 병원을 하다가 뭐 여차저차 어쨌든 정리하고 쉬다가 다시 어쨌든 지금 다시 복귀를 한 셈인데 지금 뭐 100% 만족해서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라서 예. 그거를 뭔가 약간의 힘듦과 고됨과 이러한 것들을 그나마 독서라든지 글쓰기, 책쓰기가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어떤 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어떤 길을 내가 과연 가고 싶어 하는가, 늘 고민하는 주제이고,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테고,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묘하게 어쨌든 제 상황과 이제 대입을 하면서 듣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파파님의 마음, 심적인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음, 그래서 사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의 이면에는 절실함, 절박함이 깔려 있죠. 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 해야지, 네, 또 음, 진짜 일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하시님 북콘서트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부하시님 직장 생활 하실 때, 어떻게 이런 SNS 활동과 책을 내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냐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부하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깊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아주 온전한 생활을 지금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도요. 네, 굉장히 제 멘탈이 변했고 음, 평안한 생활을 살아오고 있었다면 지금 저의 삶을 저는 살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확실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저희 작가님도 요즘에 뭐 오프라인 강의도 막 의뢰하시고 직접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보이는 곳마다 지금 제안서를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출판사에 100군데 넘게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SNS에 팔로우를 계속 영향력을 올리려고 하고,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소통을 하고, 저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이유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 저의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요즘에 저한테 계속 스치는 생각이, 지금과 한 몇 년 전을 딱 대입하는 생각이 반으로 나뉘어서 들더라고요. 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딱 저한테는 반으로 나뉘어 보이거든요. 이것처럼 그 이전의 삶과 음, 지금의 삶으로 봤을 때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절대, 음.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의 저의 이 활동들을 더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 절벽으로 밀어서 네, 그제서 이제 나에게 날개가 있는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당시에는 엄청 힘든 과정이었고 고통이었고 역경이었고 좌절이었고 이랬지만은 그런 게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병원 생활에 그저 만족하고 수의사 생활에 그저 그렇게 아주 만족하지도 않고 아주 싫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어쨌든 만족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갔을 것 같아요. 지금의 영위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은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네, 네, 뭔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런 풍파를 겪고 나서 지금 제가 이런 글도 쓰고 뭔가 강연도 하고 이런 삶을 하고 있는데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생겼고 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럼 내가 진짜 살고자 하는 방향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돼서 지금의 제가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지만 결국에는 이 우연들이 모여서 필연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음,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당시에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마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죠? 네. 또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WI 파파님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다고 하는 행위? 뭔가 작업은 그렇고 뭔가를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따님에게 편지를 아, 쓰시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빠로서 맨날 볼 때마다, 아, 나도 너무 좋겠다. 저 파파님의 딸들은 나중에 저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거야. 그러면 저도 그거를 해야 될 텐데 맨날 미루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따님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거의 주 1회 간격으로 이제 쓰신 지는 얼마나 됐고, 어떤 연유 때문에 그거를 시작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네. 음, 제가 그 즐겨보는 영상 중에 세바시가 있는데요. 저도 즐겨봐요. 네네. 세바시의 어떤 출연자분이 나오셨는데, 자녀분한테 편지를 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는데, 편지를 써주게 되면서 자녀들하고 소통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한 10년 정도 쓰셨나? 그게 기록으로 굉장히 모여서 그럼 나중에 그분은 편지를 얼마마다 쓰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녀분들이 지금도 펼쳐보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 됐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시발점이 되었고, 음, 음, 제가 딸 한 명, 아들 한 명인데, 첫째가 딸인데요. 첫째가 이제 성장해 오는 과정에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때는 사업도 하고 있을 때고, 또는 더 이전에는 직장 생활에서 되게 좀 힘듦을 겪고 있을 때였는데, 제 스스로를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해서, 화를 잘 못 다루셨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좀 못난 아빠였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첫째가 굉장히 좀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게 당시에 제가 좀 너무 강압적으로 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이의 기질일 수도 있는데, 저의 좀 잘못된 교육 방식도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이한테 잘 표현해 줄 수 있고, 저의 진심도 좀 녹여봐 줄 수 있고, 그럴까?
제가 요즘에 쓰는 글이 브런치에 쓰고 있는 글이 아버지에 대한 글이거든요. 음,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했어요. 엄한데, 엄한 수준이 좀 넘어서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까치발로 보는 아, TV 맞아요, 맞아요. 글 봤어요, 어쨌든. 네. 네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누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 이럴 때 보면 어릴 때 아버지 보는 것 같다. 라는 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싫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정말 그랬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야겠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침 그때 모든 게 끌어당겨진다라는 게 그때 세바시를 보게 됐고, 그때 마침. 네, 마침 편지를 보게 됐고,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됐어요. 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나서, 자, 사실은 제 블로그를 저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블로그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따로 일부러 알릴 필요도 없고, 어, 저의 독자는 사실 딸이었어요. 제 딸이 한 번씩 밤에 잘 때마다 딸하고 같이 자거든요. 지금도. 딸이 잘 때마다 오늘 아빠 오늘은 글 못 썼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음, 딸한테 오늘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어,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또 편지를 썼다? 너한테 쓴 편지도 들어볼래? 그래서 편지를 제가 주면 읽어보진 않는데, 제가 밤에 오늘 아빠 블로그 글 읽어줄게 라고 해서 그냥 편지 글을 읽어주면, 아, 그건 또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 이것도 하나의 나와의 약속이니 일주일에 한 번은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일요일 날 제가 매일 쓰는데 좀 그 일요일 바쁠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준비도 하고 다음 주도 준비하고 이런, 매일 5시에 알람이 와요. 주간 편지 딸 쓰는 날 이렇게 알람이 오거든요. 그 알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블로그에 표현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표현해서 이웃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아, 그래, 이 응원이라도 받으면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이어가고, 이제 좀 그러다가 인스타 뭐 스레드에도 올려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또 그런 응원을 받고,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보는 게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9월 12일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썼는데, 1년이 넘었는데, 나중에 이 편지를 아내는 한 번씩 이 연습장 노트에 그냥 써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던데, 저는 그러면 편지의 감성이 안 살 것 같아서 편지지에 편지 봉투에 매주 이제 다이소에 가요. 다이소에 가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편지 봉투를 만들고, 떨어지면 또 사러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그러면은 블로그에도 쓰시고, 그거를, 손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두 개 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와, 블로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손편지 했던 것도 사진을 찍어요. 그 음, 손편지에 쓴 거를 실제 제가 편지 보관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주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넣어주면 그거는 실제 딸한테 전달은 안 하고 있고, 보관만 딸이 하고 어디 있고. 있는지 알죠? 아빠 근데, 편지 여기 있으니까 보려면 봐 했는데 아, 그럼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맘만 먹으면은. 네, 볼 수 있는데, 네, 보는지 안 보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안 모르겠고. 봤다고 해요. 안 봤다고 그러면은 하고, 블로그에 쓴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죠. 읽어주고, 그러면 일주일에 네, 한 번씩 꼭 듣기는 하네요. 어쨌든 듣기는 하죠. 네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따님의 뭔가 반응, 피드백은 있나요? 그냥 듣고 말아요? 아니면 뭐 아빠 좋아, 뭔가 그 전에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편지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피드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음, 사실 그냥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안 음, 하고, 그냥 느끼는 것 같다? 그냥, 공감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음, 인상만 저는 받고, 제가 이걸 쓰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곧 올 거잖아요. 우리 딸도 사춘기가 올 거잖아요. 그 사춘기 그렇죠. 때, 문 쾅쾅 닫고 이럴 텐데, 그때 저도 화를 주체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 아빠의 이 편지를 봤으면 좋겠다. 음, 아빠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 크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음,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도 기록은 남아 있을 테니, 음. 우리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고, 그게 이제 좀 모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걸
종이책은 아니겠지만 전자책으로 만들어 본다면 기록장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야, 하나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언제 따님이 뭐 몇 살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은 지금은 나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네. 시작을 뭐 몇 살 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해본 음, 적이 없는데, 그냥, 네. 네, 지금 쓰는 패턴을 이어가서 전자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나올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둘째에게는 편지를 안 쓰는 지금 것이고, 둘째에게는 안 써요. 둘째가 그래서 어려서, 둘째가 어리기도 하고, 네. 둘째가 어리기도 하고, 네. 두 명한테까지는 에너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인식을 못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둘째가 커서, 네. 왜 누나한테는 편지를 써주는데 왜 나한테는 편지를 안 써주지? 이렇게 뭔가 서운해하거나 오해를 할까 봐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그쵸? 음, 그때 그 정도의 아이가 되면, 네, 음, 제가 역량을 발휘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아무튼, 파파님 같은, WY 파파님 같은 아빠를 둔 두 자녀는 되게 복을 받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되게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음, 실제로 제가 편지도 쓰는 아빠고, 블로그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뭐 좀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니까, 제가 작가님의 삶은 잘 모르지만, 저의 삶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때론, 네, 엄청 부족한 화도 것 같아요. 많이 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원 작가님의 글에 글처럼 사는 삶, 삶처럼 삶이 글이 되고, 글이 삶이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는 거거든요. 삶이 글이진 않아요. 네. 지금은 글을 이렇게 쓰면 내 삶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커요. 네, 더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고 하고 더 긍정적인 글을 쓰려고 하고 아이한테 더 좋은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데 맞아요. 지금 완전히 보아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근데 라는 거.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네네, 되고 싶다. 저도 뭐 블로그든 SNS든 글을 항상 남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항상 글을 남기는 게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죠. 대부분 좋은 내용을 쓰는데 제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글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맞아요. 되고 싶기 때문에 일종의 확언이고 이제 공식 선언인 거죠. 그죠? 그렇게 네네. 쓰면은 적어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네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안 쓰면은 이렇게 안 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에 갖는 힘, 글에 갖는 효과가 그게 이제 되게 큰 거죠. 말 그대로 글이 삶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뭐랄까 자기 삶에 책임도 지려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 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게, 파파님, 지금 녹화 시간이 한 50분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괜찮으세요? 어때요? 이렇게 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러네요. 이제 뭐 마무리를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상관없는데, 파파님이 왠지 뒤에 일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빨리 가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너무 듣다 보니까 몰입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크게 봤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시점이 따로 있나요? 어때요? 돌이켜 봤을 때. 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책 한 권, 그 사진 한 장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한테 다가온 책이 한 권 있는데, 그때도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저 안에서 막 저의 고민이 소용돌이 칠 때, 이렇게 살 거야라는, 네, 고민이 반복될 때, 음. 그때 이제 우연히 직장 동료가 책을 한 권 보고 있었어요. 그 책이, 제가 평소에 책을 보던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 부분도 책이, 저랑 지금 비슷해. 아, 그래요. 예. 그날따라 그 책의 표지가 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무슨 좋았다? 네, 5년 후 저한테 인가 와닿았어요. 응? 그런 책. 무슨 5년 후? 제목이? 맞아요. 내 인생 예. 5년 후라는 블로그에서 본 것 같아. 네네네. 그 책인데 그냥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 음, 지금 이런 마음이지? 너 5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그 책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하면 또 하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날 바로 나와서 오프라인 서점을 찾았어요. 오프라인 서점 찾아서 가까운 내 곳에서 그날 바로 사서 그날 음. 읽어보기 시작했죠. 야, 뭐에 홀린 듯이. 네, 홀린 듯이. 그리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다음 책이 오더라고요. 책 어, 한 권이 그 다음 책을 부른다라는 말을 저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음, 이 책을 읽으니까 또 다른 책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어, 책이 저한테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5년 시작의 후에 기술. 어떻게 살 건데, 그런데 너 시작해야 되잖아. 라는 이런 물음을 주는 거. 그게 그 시작의 기술이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뭐, 세이노의 가르침, 네, 요렇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 위주로 좀 많이 보다가, 네, 뭐 다양한 장르로, 네, 좀 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저한테는 전환점이고, 결국에는 책이 큰 네, 도움을 줬네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여운을 그냥 어디에 기록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종이에 쓰기에는 힘들고, 그럼 뭐 메모장에 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블로그에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처음 블로그를 보면 저는 아직도 부끄러운데, 그 되게 좀 갖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저만의 기록장처럼 한 5편 정도의 블로그는 다 독서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이제 몇 분의 이웃과 소통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블로그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어온 거죠. 너무, 하여튼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게, 이미 뭐, 파파님도 제가 여러 곳에서 말을 해서 아마 아실 테지만, 저도 인생 터닝 포인트가 책 한 권으로 시작됐잖아요. 우회 통찰. 그렇죠. 네네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평생 책 한 권 안 읽던 사람이, 예, 근데 우연히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또 아는 사람인데, 권유를 해줬고, 그냥 안 읽던 사람이 어쨌든 그때는 무슨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읽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나비 효과처럼 도미노 네네네. 효과처럼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파파님이나 저나 책 한 권으로 그죠? 네네네.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좀 변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니체의 말인가요? 그죠? 그 네네네.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이 삶을 바뀔 수도 당신의 있고 네, 인생을 바뀔 인생을 수도 있다. 바꿀지도 모른다. 네네네. 예, 저도 정말 왜냐면 파파님이나 저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문구 글귀가 주는 임팩트를 알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알 거예요. 그죠? 그쵸. 예, 누군가를 만났거나 아니면 책 한 권, 한 권 다가 아니고 한 단어나 한 문장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적어도 바꿀 수 있는 계기, 시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책이 갖는, 글이 갖는 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 내지 내가 해야 될 말 같은 걸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저도 많죠. 대표적인 네네네. 대표적인 분이 파파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곰돌이 분 네네네. 역시 공교롭게도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데 네네네. 뭔가 글에 남기시는 것마다 제가 쓴 글 같아요. 그래서 곰돌이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저도 몇 분 그런 경험 많았어요. 예, 네네네. 단순하게 그냥 결이 비슷하다 이걸로 퉁칠 수 없는 그거를 네네네. 넘어서는 네네네. 묘하게 하여튼 그럴 때마다 좀 닭살이 돋고 아무튼 오늘도 몇 번 닭살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은 되게 하여튼 좋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만남이라든지 소통을 마치고 싶지 않고 더 이제 깊이 나누고 싶고 맞아요. 오래 네. 나누고 싶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제 인터뷰 대상으로 파파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묘하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신기하다. 예. 네. 저도 그런 그러면은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파파님도 경험하시죠? 네, 분명히 엄청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잖아. 그죠? 네네네. 잠깐 이게 묘해요. 정말 묘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우리가 블로그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걸 거고,
음,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은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과 더 연결되고 싶어요. 네네네네, 예.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네네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석처럼 달라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뭔가 다양한 활동, 영역, 루트, 채널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질문만 드리도록 할 텐데, 저도 나름의 이제 질문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다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최근에 뭐 자주 하고 있는 고민 내지 오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어떤 주제, 화두 이런 게 있나요? 음, 특별히 없어요. 저는 지금 음, 매일의 루틴을 이어가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고, 음. 어떤 뭐 장기적인, 예를 들어 요즘에 요거에 꽂혔다. 내지 뭐 음, 그런 거. 아니요. 저는 하나를 하면서 그 하나의 연장선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험을 많이 하고 음, 있어서 음, 지금 뭐에 꽂혔다라는 건 없고 하나를 음, 하면서 그냥 그걸 더 잘해보고 싶다. 요즘엔 음. 인스타그램, 네, 좀 많이, 네,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좀 마음이 무겁거나 요즘에 큰 고민거리가 있거나 이런 거는 현재는 없는 거다, 그죠? 음, 그런데 뭐 전혀 없진 않겠죠. 없진 그쵸. 않은데 지금 하는 활동들이 저한테는 너무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수면 음,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거를 잠재워 주네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생각나네요. 말씀 들으니까. 결국에는 루틴,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일상 습관대로 매일 하루 일상 그냥 돌아가는 거다, 그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것들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일상을 지켜주고. 네네네. 네. 그게 결국에는 습관 루틴이 중요한 거죠, 또. 맞습니다. 그러면은 독서, 글쓰기 이런 거 외에 따로 뭐 취미라든지 이런 시간을 뭐 할애해서 뭔가 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개인적으로든 뭐 가족이랑 같이든 지인이랑 같이든 뭐든 아니요. 즐겨. 저는 지금 음, 오프라인의 만남 자체를 음, 거의 안 음. 하고 있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저를 위해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독서, 글쓰기 가족이나. 말고 다른 뭔가는 혹시 있으세요? 꼭 운동하는 오프라인이 거, 그냥 가볍게 헬스하는 거, 네, 아니고.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것 음,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따로 뭔가 막 음악을 배우시거나 뭘 하시거나 혹시 또 이런 게 있으신가 궁금해서.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신 건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책 좋아합니다. 지금. 저도 질문을 받았다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네. 저도 뭐, 일상의 대부분이 그냥 독서 아니면 글쓰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WI 파파님이 본인을 스스로 뭔가 설명, 정의를 내릴 때, 한 단어 내지 한 문장 한 줄로,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뭔가 말을 한번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이미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지난 6월이었나요? 인풀 토크쇼에 서울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키워드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어, 키워드가 하다 보니였어요. 하다 보니. 하다 보니, 네. 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네네네네. 예. 저도 의도하지 않은 키워드였는데, 제 얘기에 그게 좀 많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계획하면서 일을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고, 10을 그려놓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하나를 하면서 둘을 하게 되었고, 둘을 하다 보니 또 3이 보이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크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다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온 우주가 응원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끌어당겨 준다. 도와주는 손길이 생각보다 많다. 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와닿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시작조차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몇 수를 앞서서 계획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뭔가 불확실성이 별로 없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편이었는데 불과 이제 한 1, 2년 전부터는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도 이제는 사실 무의미하다 생각해요. 그죠? 예, 일단 맞습니다.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 말씀대로 뭐가 또 되는 거고, 뭐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얻어지는 거고. 시작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인터뷰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본 거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뭔가 되어 있거나 뭔가 이루어져 있거나 뭐라도 되겠죠. 네네네. 그냥,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냥 조용히 스르르 묻혀도 한 의미는 있고 경험은 있는 거니까. 네네네. 경험은 남는 맞습니다. 거니까 영혼은.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이 넘어버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이거를 뭐 구독하거나, 물론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지만 어쨌든 이것만은 위해서 뭔가 이제 계시는 분은 이게 첫 회라서 없겠지만 어쨌든, 예, 이거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뭔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예, 음,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일 큰 자산이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것들이 글로 써졌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됐을 때,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글쓰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 글이 더 잘 써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글쓰기를 해본다면 그 경험에서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다섯 손가락 멤버분의 강의가 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저의 마음에 제 뒤통수를 확 한 대 때린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항상 다섯 손가락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하거든요.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다. 하나는 내 글은 사실 내 가족도 자세히 보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감 있게 쓰셔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글을 자세히 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 쓰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음, 말은 그렇게 쓴 글이 반드시 한 명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 두 음,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이 말을 듣고 어저께 강의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나니 파파니 말이 맞았는데 단 한 명이 도움이 되는 그 단 한 명이 사실 저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 누군가, 박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썼던 그 글에서 정작 제일 먼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였더라. 그래서 글이 나를 알리는 글, 나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제일 먼저 치유되는 사람은 정작 나 자신이다라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고, 네, 뭐 휘황찬란한 언어를 구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지난 어제, 지난 삶,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해 보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40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30년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30년 된 친구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글에는 쓰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저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만나지만 사실 표현하는 단 한 줄, 뭐 스레드 X도 좋고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 블로그의 글로 표현하다 보면 음, 제가 인생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못하지만 저는 인생이 바뀔 사람이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작가님. 네, 네네. 맞아요. 글을 쓰는 첫 독자가 본인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 경험을 했고, 글을 써서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제가 변하게 되고, 남들한테, 심지어 가족한테도 하지 못하는 말을 글에는 옮겨 썼으니까. 예. 그래서 나를 위하는 글이 남을 위하는 글일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읽는 삶, 쓰는 삶을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 오늘 나와준 WI 파파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에 긍정적인 영향이랄까 변화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1시간 넘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서로가 처음인지라 되게 좀 뭐랄까
어색하거나 어설프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베테랑답게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저도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훅 갔네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저랑 대화 나누셨겠지만, 뭐 한 10분, 15분 될 수도 있고요. 길어야 뭐 2, 30분 이렇게 저는 네네네.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갈지는 몰랐어요. 네네네. 모든 저도, 네네. 인터뷰가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더블 와이 파파님 듣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 간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속 이야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표현하는데 사실 주저함 없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인터뷰어는 뭔가 질문에 예리함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인터뷰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동안 또는 말하지 못했던 거를 잘 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뭐 잘 했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다양한 활동, 뭐 블로그든 다양한 SNS든 심지어 또 이제 오프라인이든 계속 활동을 하시기를 응원을 해드리면서 네. 오늘 이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